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확정지으면서 폐막했습니다. 윤경우 국민대 중국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중앙위원 200여 명의 명단에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방금 저도 뉴스를 접해서 예. 바이두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중앙위원 명단은 아직 공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리커창 총리랑 뭐 한정이랑 부총리 등은 이제 낙마를 한 걸로 확실시 되는 뭐 보도가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진핑 측근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는지, 또 얼마나 양보를 했는지, 예. 그다음에 이제 내일 있을 이제 일중 전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상임위원이 이제 그 시진핑 측근이나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는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60년대생들이 이제 얼마나 포함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차차기를 이제 이어갈 이제 70년대생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기존의 당대회랑 비교했을 때 보통 당대회가 폐막을 하면 폐막 연설은 언제쯤에 일어나나요? 폐막 연설은 제가 보니까 지금 막 했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기존 당대하고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이제 시 주석에 대한 인민 영수 칭호의 공식화 여부 등도 주목이 됐었는데 예, 예. 이 공산당에서 영수라는 칭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영수라는 칭호는 마오쩌둥 주석 이외에는 예. 지금까지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중국은 뭐 9명 또는 최근에는 이제 7명의 상무위원회 집단지도 체제로 유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권력을 시진핑 주석이 이제 강화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 중에 가장 앞선 사람 정도였는데, 영수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명실상부한 이제 1인 지도 체제를 확립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나온 외신 보도를 보면 시진핑 주석의 당 핵심 지위와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인 지위가 공산당 당원에 명기된 걸로 전해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네, 그 중국에서는 주의, 그다음에 뭐 사상 예, 뭐 이런 예. 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 그다음에 이제 마오쩌둥 사상 정도인데, 시진핑의 이제 신시대 이제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 신시대 뭐 이렇게 시진핑 사상이 있는데 앞에 이제 15글자가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19차 당대회에서 결정돼서 이제 당장이라든지 포함이 됐었는데, 예. 요번에 그거를 4자로 5자로 줄여서 시진핑 사상으로 명기를 해서 요번에 당장 개정이 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상적으로도 예.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라가는 이제 유일한 이제 현대사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고하게 이제 1인 체제를 더 굳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과연 누가 자리를 지키고 누가 물러날지 여부인데, 네. 이제 중앙위원 명단에 시 주석과 마찬가지로 이제 최종적으로 명단에 없으면 은퇴를 하는 건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누가 물러나게 되고 또 유력하게 거론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는 이제 예. 물러나는 게 이제 확실시 된다고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예. 뭐 그렇고, 이제 누가 이제 올라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규칙이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7상8하라고 지금 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67세가 되면 내려가고 67세가 되면 올라가고 68세가 되면 내려갈 수 있는 뭐 규정이 있었는데, 지난번 당대회에서부터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예. 뭐 그 기준으로 보면 뭐 한정 그 상무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내려가는 경우는 확실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전에는 홍콩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정확하게 나왔었는데, 뭐 지금까지 나온 소식으로 보면 이제 서열 2위에는 아마 총리의 이제 시진핑의 비서로 불리는 리창 상하이시 서기가 올라올 거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민을 그 충칭시 서기도 이제 거론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짜오러지 이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석인데 이제 문제가 있긴 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이제 정적을 숙청하는데 앞장서고 공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예. 분들, 그다음에 뭐 리시 광동성 서기, 그다음에 딩셰상 뭐 중앙판공청 주임 등이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이제 최측근들이 대거 입성하지 않을까 상무위원으로. 이른바 시진핑 키즈가 대거 입성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해 주시는 거고. 네. 그렇게 만약에 인사가 바뀌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중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당대회의 특징은 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당 개정이나 인선이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가 확실히 굳건하게 이제 서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2연임만이 아니라 3연임도 확정짓고 예. 그다음에 이제 2027년에 4연임도 가능한, 아하. 뭐 아니면 정말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을 토대가 될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당대회입니다. 예,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닦는 아주 중요한 당대회가 이제 폐막을 했고, 사실 시 주석이 개막 연설에서 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과학기술 자립, 뭐 대만 통일 추진 뭐 등등 언급을 했거든요. 예.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앞으로 이제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도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가장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거론이 많이 되는 게 이제 대만 통일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27년이 이제 시진핑의 4연임을 확정하고 그때가 또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기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4연임을 하려면 어떤 명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만 통일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언론에서는 뭐 2027년이 아니라 뭐 바로 내년이나 뭐 내후년도 당겨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로 두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강대강의 이제 어떤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과학기술 자립 문제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을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제 자기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훨씬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5년 중국의 정책 방향을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대만과 관련해서는 사실 당대회에서도 뭐 강도 높은 언급이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우려하는 부분 많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뭐 예상한 대로 우려가 많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게 또 시진핑의 3년임을 가능하게 해준 뭐 그 토대가 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만과의 그런 그 대만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완전한 통일을 정말 이루느냐 아니면 통일 가능성까지 밀고 가는 그 전개하는 구도 자체가 시진핑의 4연임이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대만 문제가 이제 완화될 거라는 생각은 좀 어렵고, 문제는 이제 뭐 한국과도 관련이 있는데 대만에 이제 TSMC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이제 공장들이 그렇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 만약에 중국에서 무력으로 이제 그 대만 통일을 이제 시도를 하면 반도체 공장의 인력을 빼가고 그 다음에 폭파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만에서는 지금 그 제가 대만 언론들을 보니까 상당히 뒤숭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80년대 중후반에 일어났던 이제 일본의 반도체가 이제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이제 예. 주저앉았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만은 어떤 그 뭐 미국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실리콘 쉴드라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방어가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자성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의 침략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주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 한국도 남북 관계 생각하면 뭐 좀 고민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만과의 관계,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로 미뤄봤을 때 이른바 지금 식냉전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예. 사실은 이제 펠로시 그 미국 하원 의장이 방문하기 직전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화상으로 이제 회담을 하고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미국 언론에 계속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정지 작업을 좀 하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첨단 기술을 빼놓고 나머지 문제는 중국하고 어느 정도 그
경제 무역에서 있는 갈등들을 좀 완화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좀 펠로시 방문으로 좀 주저앉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한테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예. 서로가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라는 거는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이나 공급망들이 서로가 상호 의존적으로 꽉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완전히 서로가 단절하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자기를 좀 알아달라 뭐 이런 그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전방위적으로 이제 거리를 단거리에서부터 장거리까지 막 쏘아대는 거잖아요. 예. 당대회 기간에도 이제 포사격 그렇죠. 도발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은 항상 이제 중국에게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부담이기도 한데 북한이 어느 정도 부담으로 역할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중국에서 역할을 하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데 어느 때는 이제 그 제재 같은 걸 강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이 가능할지는 좀 더 많은 요인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서 아태 지역에서 동맹을 좀 강화하는 것처럼 중국도 앞으로 러시아 또 북한과 같은 인접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의 이런 신냉전 기류 속에서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가져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의존도는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략 경쟁에 이제 그 이전의 냉전 시대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는 이제 이념을 통한 어떤 그렇죠. 대립이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경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게 상호 의존적으로 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국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둘 간에 이제 미국의 요인은 이제 미국 요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 요인뿐만 아니라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고 중국은 패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의 그런 욕망이라든지 그 목표를 멈추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안보하고 경제가 분리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안보 경제가 서로가 분리가 안 돼 있어서 한국이 정말 난처하죠. 옛날에는 뭐 안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 했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60%가 넘게가 지금 반도체가 중국으로 다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GDP의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반도체 수출길이 막히면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면서도 또 이제 미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제조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시장은 또 중국이고 그래서 기술이 있어도 시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또 시장은 있어도 첨단 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으면 또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서 좀 잘 그 중국에서 그런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제한이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은 포기하지 말고 잘 그러니까 어렵지만 잘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경제 관계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된 제20차 공산당 당대회 폐막과 관련된 얘기 오늘 윤경우 국민대 중국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